홍명보 감독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 한 명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단순히 한 감독이 못해서 끝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선임 과정, 전술, 선수 운영, 경기 중 대응까지, 그리고 마지막 기자회견 태도까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축협은 또 감독 한 명 사퇴로 끝내려 한다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를 선임한 사람들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만든 축협 구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이 분노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지. 첫 번째, 선임부터 납득 불가였습니다. 반대 여론이 컸고 선임 과정은 고발 이야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축협은 홍명보 체제를 강행했습니다. 국민들은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왜 홍명보였습니까? 왜 이 시점에 홍명보였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반대가 컸는데도 밀어붙였습니까? 대표팀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납득할 설명은 부족했고 반대 여론은 무시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월드컵이 끝난 지금 그 질문이 더 크게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홍명보를 밀어붙였습니까? 누가 승인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집니까? 두 번째, 전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본 건 정교한 전략이 아니라 싸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물론 축구에서 투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감독에게 국민이 기대한 건 그냥 열심히 뛰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막혔을 때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점했을 때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그게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보인 건 명확한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이 막혀도 반복됐고 상대가 읽고 있는데도 흐름은 그대로였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축구가 고작 싸워라 하나로 설명되는 축구였다면 그건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벤치가 경기를 바꾼 게 아니라 선수들이 버티는 경기였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조차 감독이 판을 짜는 장면보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직접 해법을 찾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월드컵입니다. 대표팀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벤치가 답을 줘야 합니다. 감독이 흐름을 잡고 코칭 스태프가 방향을 제시하고 선수들이 그 지시를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팬들 눈에는 반대로 보였습니다. 감독은 벤치에 앉아있고 선수들이 직접 어떻게든 해보려는 모습. 흐름이 무너지면 끊고 상대가 읽으면 바꾸고 선수들이 흔들리면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팀은 선수들이 감독을 따라간다기보다 선수들이 스스로 버티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선수 운영도 무너졌습니다. 이강인은 또 갈려나갔고 손흥민 활용은 끝까지 논란이었고 김민재 교체도 납득하기 어려웠고 옌스는 뽑아놓고 왜 제대로 쓰지 않았는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팀 자원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강인에게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맡기는 축구,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끝까지 논란이 남은 운영, 핵심 수비수 김민재를 둘러싼 이해하기 어려운 교체, 새로 뽑은 선수는 있는데 왜 뽑았고 왜 안 썼는지 부족한 설명. 팬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쓴 겁니까? 누가 왜 뛰었고 누가 왜 빠졌습니까? 선수는 있는데 선수 활용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중 대응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흐름이 무너져도 늦었고 실점해도 늦었고 상대가 읽어도 늦었습니다. 팬들 눈에는 홍명보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축구는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경기 안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고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막히면 흔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우리를 읽었으면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교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방향을 바꾼 교체였습니까? 전술이 바뀌었습니까? 상대가 흔들렸습니까? 국민들이 느낀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늦었다. 또 답답하다. 또 선수 개인 능력에 기대는구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결국 국민은 또 경우의 수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가나를 응원하고 오스트리아를 응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응원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매번 기적의 민족이어야 합니까? 박지성 해설위원은 기적의 민족이라는 말은 못하는 팀에게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매번 반복되는 축구 행정의 실패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저 팀이 이겨야 한다. 저 팀은 지면 안 된다. 저 팀은 비겨야 한다. 이런 걸 또 계산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국민들이 경우의 수를 외워야 합니까? 남의 경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까?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한 팀이 마지막에 매달리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마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기자회견마저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고 설명은 부족했고 팬들 눈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건 대단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선수 운영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전술은 왜 그렇게 가져가는지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서도 질문은 없었습니다. 입장문만 읽고 떠났습니다. 물론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국가대표팀이 실패했고 국민들이 분노했고 감독은 물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장면이 질문 없는 퇴장, 설명 없는 마무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떠나는 듯한 모습이었다면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완벽한 감독을 원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노는 한국 팬들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많은 해외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최국 멕시코와 미국 현장에서도 한국을 향한 관심과 응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알아보고 한국 응원가를 함께 부르고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 해외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자 그들에게도 남은 건 의문과 아쉬움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답답한 축구를 했는가? 왜 감독 선임부터 이렇게 시끄러웠는가? 왜 2014년에 실패했던 감독을 다시 데려왔는가? 왜 축협은 끝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가? 해외 댓글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지성은 좀처럼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많은 걸 의미한다. 축협은 위에서 아래까지 싹 바뀌어야 한다. 감독 선임의 연줄과 편의 의혹이 너무 많다. 2014년에 한국을 탈락시킨 바로 그 감독을 다시 데려왔다. 이건 단순히 한국 팬들이 감정적으로 화난 게 아닙니다. 밖에서 봐도 이상한 겁니다. 한국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축구인들까지 입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좀처럼 강한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월드컵을 두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안정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을 향해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필요하다면 1인 시위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팬들만 화난 게 아닙니다. 한국 축구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SBS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은 없었지만 오히려 축협 내부 제보를 받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계권은 안 샀지만 선고안은 있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중계보다 진짜 설명입니다. 감독 선임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왜 매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홍명보 감독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사퇴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를 선임한 사람들, 그 결정을 만든 구조, 실패에도 책임이 흐려지는 방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독 한 명이 떠났다고 축협의 책임까지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며칠 화내고 끝내면 축협은 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는 또 같은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납득 안 되는 선임, 또 부족한 설명, 또 답답한 경기력, 또 경우의 수 계산기, 또 사과문 하나, 또 책임지는 사람 없는 결말.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화내는 이유는 한국 축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축구가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시간, 이강인의 재능, 김민재의 커리어, 선수들의 땀, 밤새워 응원한 국민들의 마음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하루짜리 댓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홍명보 사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물어야 합니다. 왜? 선임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축협은 무엇을 바꿀 겁니까?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탈락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쌓인 문제가 터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국민 분노가 식는 것입니다. 분노가 식으면 축협은 또 넘어가고 한국 축구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만든 축협은 정말 바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바뀝니다.